네, 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부 혁신성장팀 심원용 연구원입니다. 유망한 기업을 소개시켜드리는 소개팅 시간, 오늘은 성일하이텍 편입니다. 오늘 자료 제목을 돌고 돌아 다시 너에게로라고 이제 지어왔는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답을 아실 텐데 미리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자원을 순환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폐배터리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장 먼저 불러일으켰던 그런 화제의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오늘 기업 설명드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시면 여기 세 가지 리사이클링 타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리사이클링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창하게 영어로 써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파이로 메탈러지라고 하는 기법은 이제 건식 기법입니다. 건식이라고 하면 고온의 열을 가해서 그 배터리에 대한 원재료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침출 과정이 필요가 없고 또 열만 가하면 또 손쉽게 높은 회수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사실 이 열 처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없는 이런 회유 금속들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리튬 같은 경우 크게 산화물 상태에 있어서 리튬이 가장 안정적인 형질을 띠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온을 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산화물 찌꺼기, 슬래그라고 하는데 리튬이 섞여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만큼의 리튬 금속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드로라고 해서 습식 재련 공법입니다. 습식 재련 공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침출 과정마다 이런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코발트, 니켈, 망간 그리고 리튬까지도 다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채택이 되는 공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고로 이제 다이렉트라고 해서 이제 직접 추출 방식인데 앞선 그 건식과 습식이 원재료 단으로 다시 분리를 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라면 이 직접 추출 같은 경우에는 활물질을 쪼개지 않고 그대로 물리적으로 뜯어내서 다시 한번 재활용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원재료 단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서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학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법론이 정립이 됐다든지 아니면 상용화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중에 성일하이텍은 두 번째 습식 재련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걸 그 밑에 도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해서 폐 배터리나 혹은 이제 공정 중에 발생한 불량 스크랩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파우더로 갈아서 이제 흔히 말하는 블랙 파우더라고 하죠.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섞여 있는 이런 블랙 파우더로 제조를 하는 리사이클링 센터, 그리고 이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와서 습식 처리를 해서 원하는 그런 탄산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하이드로 센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사이클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곳곳 지사에서 특히나 헝가리 같은 데에서 블랙 파우더를 제조를 해서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이드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산 쪽에서 지금 1공장과 2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전구체 회사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일하이텍의 제품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원재료 비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이제 제품 비중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금속들이 다 있죠.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값비싼 금속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제품으로 지금 전구체사들에 나가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원재료 수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0%가 배터리 스크랩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배터리 스크랩 등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헝가리, 삼성 SDI 공장에서 나온 혹은 또 SK 온쪽의 헝가리 공장에서 나온 불량 배터리 스크랩들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입고를 해서 그것들을 방전시키고 갈아서 블랙 파우더화를 시킨 게 이제 배터리 스크랩을 원재료로 해서 나온 그런 비중이고요. 그 외에 이제 60%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저희가 직접 블랙 파우더를 제조하지 않더라도 다른 블랙 파우더 제조사들로부터 매입을 해서 바로 이제 습식 센터에 보내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 도표를 보시면 또 이제 매출액 성장에 대한 전망을 해놨어요. 이게 그 뒤에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점 그 캐파 그리고 그 가격들에 따라서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할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 개화에 따라서 리튬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그런 금속들 제품 중심으로 23년, 24년 그 이후로까지 꾸준히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일하이텍의 실적을 견인하는 P와 Q 요소를 분해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직하게도 이제 국제시장의 금속 선물 가격과 연동이 됩니다.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톤당 수만 달러에 이르는 그런 금속이 되어버렸고, 리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품 출하 물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직접 제조하거나 혹은 다른 구입처에서 구매를 한다는 방식으로 일단 소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캐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군산에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 되게 자본집약적인 시설을 가지고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성일하이텍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좀 재밌는 게 이제 18년과 19년 사이에 코발트 선물 시장에서 수요와 무관한 투기 세력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18년, 19년도에 크게 적자를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저희 캐파 자체가 커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됐지만, 결국에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메탈 가격이 엄청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가장 이제 직관적인 건 2차 전지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이 성일하이텍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과 같이 가고 ESS 시장과 같이 갈 텐데요. 조금씩 이제 침투율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룸이라든지 아니면 그 밸류 체인들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입장에서는 그때가 이제 시장의 개화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왼쪽 자료를 보시다시피 25년도가 되어도 큰 시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30년, 2040년에 이르르면 정말 큰 시장, 그리고 메인 시장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결국 이런 메탈 가격이 이러한 전기차라든지 ESS, 2차 전지 시장이 성숙해가는 것들을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이런 시장 개화에 따라서 메탈 가격이 급등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메탈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본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의 수익성도 앞으로도 좀 보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사업의 핵심은 캐파와 밸류 체인의 확보입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2024년 말 준공을 타겟으로 제3 하이드로 센터 공장 신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니켈 10,000톤, 그리고 리튬 7,000톤 등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 시설 투자로 보여줬고요. 이거는 이제 공모 자금과 추가 이제 차입 등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성일하이텍의 이제 잠재적인 소싱처와 그리고 고객사들을 나열한 건데, 지금은 주로 이제 2대 주주로 참여하는 삼성 SDI의 뭐 헝가리 쪽에서 이제 셀을 받는다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합작 법인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SK 온 쪽의 배터리 셀 혹은 스크랩 등에서 조금 더 협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온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제품화를 시켜서 그 뒤에 있는 이제 밸류체인들, 뭐 전구체사 등에 이제 저희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꾸준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번 소개팅 자료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까 뭐 돌고 돌아 다시 너에게로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유추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좀 비싼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활물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 자원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폐배터리를 한다고 하는 기업들을 여러 기업들을 돌아다녀 봐도 결국에 이렇게 전처리와 후처리를 동시에 하면서 큰 캐파를 확보한 매력적인 기업은 성일하이텍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성일하이텍을 다시 보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일하이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폐배터리 섹터 혹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재밌는 기업들이 있으면 얼른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